전립선 한 20g 정도를 정상으로 보는데 대개 오시는 분들은 한 30g 내외 정도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40g 이상 전립선 크기가 크다 그러면 약물 치료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수술이나 시술을 고려하는데요. 제가 대학에서 진료를 할 때 한 70세 넘으신 환자분은 전립선 약을 외부에서 한 7년째 드시고 계셨어요. 다른 병원에서는 평생 먹어야 돼요 라고 듣고 오신 거죠. 그런데 그분의 초음파를 해봤더니 전립선이 무려 80g이 넘는 상태였고 정상의 4배가 넘는 전립선 비대증이 심한 경우였죠. 이런 경우에는 약으로는 해결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몇 년 드셔서 축적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안 먹으면 더 안 좋아질 텐데가 아니라 치료법을 다시 바꾸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몇 년씩 전립선 약을 드시면서도 효과가 없다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별히 나아졌나? 좀 좋아진 것 같은데 그래도 완벽하진 않고 여전히 밤에 깬다든지 수분을 참지 못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약을 먹어서 효과가 있을 때는 좋은 상황이 되지만 효과가 없을 때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이 없다는 거죠. 의사는 평생 먹으라고 하는데 나는 분명히 그렇게 효과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이 약을 언제까지 먹어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하시면서 저희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전립선 약은 소변을 시원하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 분들이 먹어도 시원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디테일한 증상에 대해서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는 내 전립선 크기도 모르면서 약을 먹는다는 겁니다. 저희가 초음파를 해보면 전립선 한 20g 정도를 정상으로 보는데 대개 오시는 분들은 한 30g 내외 정도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40g 이상 전립선 크기가 크다 그러면 약물 치료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수술이나 시술을 고려하는데요. 이것도 모르고 약만 몇 년씩 드시는 거죠. 제가 대학에서 진료를 할 때 한 70세 넘으신 환자분은 전립선 약을 외부에서 한 7년째 드시고 계셨어요. 다른 병원에서는 평생 먹어야 돼요 라고 듣고 오신 거죠. 그런데 그분의 초음파를 해봤더니 전립선이 무려 80g이 넘는 상태였고 정상의 4배가 넘는 전립선 비대증이 심한 경우였죠. 이런 경우에는 약으로는 해결되기가 어렵습니다. 7년 먹었다 그랬는데 앞으로 또 몇 년을 드실 거예요. 그렇기보다는 수술이나 시술로서 치료 방법을 바꾸는 것도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반대 경우죠. 몇 년씩 약을 드셨는데도 막상 검사를 해보면 전립선 크기가 크지 않다는 거예요. 배뇨장애의 한 30-40% 정도는 전립선이 아닌 방광의 문제나 다른 문제로 인해서 배뇨장애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광의 수축력이 어떤 원인에서 떨어졌다든지, 즉 방광이 이제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2023년 대한비뇨의학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소변이 불편하신 분들의 한 30-40%는 복합적인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문제는 약물 반응 평가를 안 한다는 겁니다. 알파 차단제를 많이 쓰는데요. 알파 차단제 복용 환자의 7-80%가 2주 이내 증상 개선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몇 년 드셔서 축적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안 먹으면 더 안 좋아질 텐데가 아니라 치료법을 다시 바꾸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몇 달 드셨는데 효과가 없다 그러면 그 치료법은 내게 몇 년이 드셔도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평가 없이 그냥 평생 드세요라는 말만 듣고 계속 드시는 거죠. 그래서 치료법을 잘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 전립선 약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래도 가장 먼저 기본이 되는 건 알파 차단제입니다. 이 약은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해서 좁아진 요도기를 이완시켜 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좀 좁아진 길을 넓히면서 소변이 좀 원활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저희가 기대하는 거죠. 이 약들의 특징은 복용 후에 한 2-3일 이내에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 효과는 한 2주 정도면 나타납니다. 꼭 전립선 비대증이 아닌 경우에도 이 알파 차단제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분들도 소변을 굉장히 수월하게 본다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2주가 지났는데도 소변 상태가 드라마틱하게 좋아지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면 내가 전립선 비대증이 심한가 아니면 다른 질병이 있나 그 상태를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그룹은 5알파 리덕타제로서 피나스테라이든지 두테르스테라이드가 여기에 속합니다. 이것은 또 뭘로 유명하냐면요. 탈모약으로 많이 유명합니다. 남성 호르몬을 어떤 식으로 바꿔서 전립선 크기를 실질적으로 줄여주는데요. 연구에 따지면 4년간 전립선을 한 20-30% 줄여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은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PSA, 즉 전립선 암수치를 변화시킬 수가 있어서 약을 쓸 때는 꼭 PSA가 괜찮은지를 확인하고 쓰는 거죠. 이 약들을 드시면 성욕이 감토돼요? 아니면은 발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사정했을 때 사정액이 안 나온다는 그런 부작용들을 호소하시는데요. 이런 부작용들은 약을 끊고 얼마 있으면 다시 돌아오는 경우로 돼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많이 쓰는 전립선 약으로는 과민성 방광약인 항무스카린제나 베타3 작용제입니다. 하루 8회 이상 빈뇨나 급박뇨가 있을 때 씁니다. 꼭 8회 이상이 아니라 내가 생각보다 자주 본다, 아니면 좀 참기 어려울 때 이런 약을 쓰는 경우도 있죠. 야간요인 데스모프레신은 밤에 3회 이상 일어나고 야간 단뇨 지수가 33% 넘을 때 사용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내가 점점 밤에 깨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한두 번씩 깨나 싶지만 그 이상 3번, 4번 넘어가면 이제 수면의 질이 확 떨어지거든요. 그럴 때는 병원을 찾아와서 이런 야간 단뇨에 대한 검사를 해 놓고 약을 쓰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단 약을 쓰면 혈액에서 그 나트륨 수치를 저하시켜서 65세 이상에서는 혈중 나트륨을 꼭 모니터링하면서 사용해야 합니다. 요즘에 타다나필 5mg을 많이 알고 있으신데요. 이거는 비아그라 성분을 10분의 1로 낮춰서 만든 약인데요. 이것은 전립선과 발기부전을 동시에 치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일 드시도록 되어 있는 약이고요. 이런 거는 성기능 향상에도 좋지만 이거 먹었더니 소변이 좋아지더라고 해서 그걸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실제로 시행하던 프로토콜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정확한 진단을 해야겠죠. 초음파를 하는데 저희는 사실 복부로 하기보다는 직장 쪽으로 들어가서 초음파를 합니다. 직장 쪽으로 내가 손가락을 넣으면 전립선이 만져질 정도로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초음파를 가서 전립선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전립선은 염증은 없는지 등, 암이 의심되지 않는지 등을 1차적으로 영상으로 보고요. 피 검사를 통해서 전립선암을 감별합니다. 그리고 저희 병원은 요속 검사, 잔뇨 검사를 필수로 하는데요. 실제로 배뇨의 힘을 상태를 보고 잔뇨 평가를 해서 기본적으로 소변을 어떻게 보시는지 평가를 합니다. 두 번째는 IPSS라는 설문지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좋아졌는지를 평가하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드셔보면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약을 드리고 한 2주 있다가 환자분을 뵀는데요. 그때 환자분이 좋아졌다 라 그러면은 그 약으로 좀 일정 기간을 유지하고요. 반응이 좀 더디다 싶으면 약을 바꾸든지 저희가 해야겠죠. 전립선이 많이 크거나 아니면 PSA가 정상적이라 그러면 알파 차단제와 5알파 리더차제라는 약을 같이 쓰는데요. 이럴 때는 PSA도 같이 봐야 되고 설문지도 같이 하면서 적절하게 약을 모니터링 안에 쓰고요. 그러면서 전립선 크기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알파 차단제 단독으로 쓰기보다는 전립선이 큰 분에게서는 이 약을 같이 쓰는 게 더 좋아지더라라는 보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분들 보면 한 가지 증상만 있어서 오기보다는 증상도 복합적이고 다른 병원에서 상당 기간 치료를 받아도 효과가 없는 분들이 저희 병원에 많이 오시기 때문에 진료 과정이 이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병이 없는지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측정할 것이 많은데요. 가장 문제는 치료 반응이 없을 때의 대처겠죠. 제가 보면 대학에서도 그렇고 병원에서 환자분을 많이 보는데 가장 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잘못된 진단이 많았던 것 같아요. 물론 소변이라는 건 기능 저하가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능 저하를 완벽히 돌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전립선이 컸던 분이 실제로는 전립선염이 있거나 다른 협착이 있거나 아니면 방광이 안 좋았다든지 그런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6개월 이상 적절한 약물 치료에도 IPSS라는 설문지 개선이 30% 미만이거나 반복돼서 요폐가 온다든지 다른 증상들이 있다 그러면 수술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립선 비대증 약을 섭취하고 계시는 분들께 꼭 강조하고 싶은 주의점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PSA 검사 없이 아까 말씀드린 피나스테라이드나 두테스테라이드를 복용하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한 1년에 한 번씩 피 검사를 하면서 드시는 것이 바람직하고, 모르고 지내다가 진짜로 전립선암이 진단 늦게 돼서 고생하시는 분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PSA 검사를 주기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부작용들이 꽤 있을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전립선 약은 약간 혈압을 좀 낮추는 경향이 있어요. 심하진 않지만. 극단적으로는 기립선 저혈압이 생겨서 노인분들께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어지럽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이런 분들은 적절하게 약물을 바꾸면서 부작용 없이 꾸준하게 먹는 요법을 써야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냥 평가 없이 무작정 장기 복용하는 겁니다. 미국에서도 가이드라인을 할 때 한 12주에서 24주마다 치료 평가를 해서 약물 반응을 보고 치료를 유지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그래서 3개월 이상 약을 먹었는데도 효과가 없다 그러면은 내 진단이 맞는지 아니면은 다른 약을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강조드리는 이유는요, 소변이 불편한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광고 보면은 뭐 영양제라든지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실제적으로 병원을 오지 않지만 꽤나 많은 분들이 영양제를 사서 드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은 오랫동안 다른 병원에서 약을 드시고 있지만 효과가 만족하지 않는 분도 많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진단과 치료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약은 필요할 때, 효과가 있을 때만 먹어야 되고요. 필요가 없다 그러면 끊어야 됩니다. 이 원칙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효과가 없는 약을 몇 년씩 혹은 평생 드실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셔야 할 일은 내가 무슨 약을 먹는지 파악을 하고, 내가 정말 전립선이 안 좋은가, 그런 객관적인 지표를 병원과 상의하고 그다음에 피검사나 요속 검사를 해서 훨씬 더 효과 있게 치료를 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전립선 때문에 고민하는 가족이나 친분께 꼭 공유해 주세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